동물농장 4. 여름이 끝날 무렵에는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뉴스가 주의 절반까지 퍼져 있었다. 스몰과 나폴레옹은 인근 농장의 동물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봉기 이야기를 해주고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를 가르쳐 주도록 하라고 매일 몇 무리의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이 무렵 존스 씨는 웰링턴의 레드라이온 술집에 앉아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자신이 불법적으로 보잘것없는 동물떼에 의해 자기 농장으로부터 쫓겨났다고 하소연하고 있었다. 다른 농장 주인들은 대체로 동정은 해주었지만 처음에는 그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들 마음속으로 어떻게든 존스의 재단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동물농장의 양옆에 있는 두 농장의 주인들은 훨씬 이전부터 사이가 나빴다. 그중 폭스우드라 불리는 농장은 넓기는 하지만 손질이 잘 안 된 구식농장으로서 대부분 숲으로 덮이고 목장의 토질은 거칠었으며 울타리는 보기에도 엉성했다. 지주인 필킹턴 씨는 마음이 낙천적인 신사로서 계절 따라 낚시질이나 사냥을 하는 것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었다. 또 하나는 핀치필드라 불리는 농장으로 다소 규모가 작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다. 주인 프레데릭 씨는 고집이 세고 빈틈없는 사람으로 1년 내내 소송에 걸려 있었으며 매우 까다로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이름난 인물이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해서 설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도 타협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물농장의 봉기에는 매우 놀랐다. 그래서 자기 농장의 동물들에게 어떻게든 그 소식을 자세히 알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동물들끼리 농장을 겨냥한다고 비웃으며 경멸하였다. 그리고 그런 일은 2주일쯤 지나면 모두 깨끗이 끝장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매너 농장 동물들은 저희들끼리 싸움질하다가 급기야 굶어 죽게 되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런데 때가 지나도 동물들이 하나도 굶어 죽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이제 동물농장에서는 소름이 끼치도록 참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거기서는 동물들이 서로를 잡아먹고 있으며 빨갛게 달군 굽새로 서로를 고문하고 암론들을 공동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역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프레데릭과 필킹턴은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이들은 없었다. 인간들이 주방되고 동물들이 자주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멋진 농장의 소문은 막연하게 와전되어 그 해 내내 봉기의 영향은 파도와 같이 주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언제나 얌전했던 황소가 돌연 난폭해지고 양이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토끼 풀을 마구 뜯어먹었으며 암소는 우유통을 걷어차고서 뒤엎기도 하고 사냥말은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을 거절하여 기술을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영국의 동물들의 곡조는 물론 가사까지도 모든 곳에 알려졌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퍼졌던 것이다. 인간들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저 우스운 노래라고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아무리 동물들이지만 어떻게 그런 천박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노래를 부르다 발견된 동물은 그 자리에서 채찍으로 두들겨 맞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막을 길은 없었다. 집박이는 울타리에서 이 노래를 불러대고 비둘기들은 느릅나무 위에서 뿌르륵거리며 이 노래를 불러 대장간의 시끄러운 소리와 교회의 종소리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노래 속에서 자기들의 미래의 운명을 예언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마음속으로 몸서리 쳤다. 10월 초 밀을 베어서 산같이 쌓고 그 얼마쯤은 벌써 타작이 되었을 때 한때의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날아와 미친듯이 흥분하여 동물농장의 안뜰에 내리더니 외쳤다. 존스와 일꾼 전원이
폭스우드와 핀치필드로부터 응원온 6명과 함께 판자문을 들어와 농장으로 통하는 마찻길을 전진해 온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으나 선두에 있는 존스만은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이 농장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온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훨씬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므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노볼은 농장 주택에서 발견한 율리우스 시저의 낡은 전기를 벌써부터 연구하고 있었으므로 방어작전의 지휘를 맡았다. 그의 신속한 명령에 따라 불과 2~3분 만에 모든 동물들이 각자의 부서에 위치했다. 인간들이 농장 건물에 가까이 왔을 때 스노볼은 첫 공격을 개시했다. 35마리에 달하는 비둘기들이 인간들 머리 위를 좌우로 달면서 공중에서 배설물을 퍼부었다. 그들이 배설물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는 동안에 울타리 뒤에 숨어있던 거위들이 뛰어나가 그들의 종아리를 맹렬하게 쪼아댔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을 약간 교란시키기 위한 가벼운 작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몽둥이로 무난히 거위들을 쫓아버렸다. 스노볼은 두 번째 공격 작전을 개시하였다. 스노볼과 뮤리엘, 벤저밀 그리고 양떼들은 돌진하여 인간들을 사방팔방에서 받고 쳤다. 한편 벤자민은 뒤로 돌아 그 작은 발굽으로 그들을 걸어차기 시작했다. 그러나 몽둥이를 들고 징을 박은 구두를 신은 인간들이 막강하여 이번에도 역시 동물들은 압도되었다. 그러자 돌아온 스노볼이 소리 높여 한번 울었다. 이것은 퇴각신호로서 그것을 듣자 모든 동물들은 일제히 방향을 바꾸어 문으로부터 안뜰로 퇴각하였다. 인간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그들은 예상대로 적이 패주하는 것을 보고 무질서하게 추격했다. 이것이 바로 스노볼의 계략이었다. 인간들이 전부 안뜰로 들어가 서자 외양간에 대기하고 있던 3마리의 말과 3마리의 암소 그리고 남은 돼지 전원이 갑자기 그들의 배후를 급습하여 퇴로를 차단하였다. 스노볼은 이때를 놓칠세라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자기도 존스를 향하여 곧바로 돌진하였다. 존스는 돌진해오는 그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총을 들어 발사했다. 총알은 스노볼의 등을 살짝 스쳐 피를 내고 양 한 마리를 맞춰 죽였다. 스노볼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15스톤이나 되는 몸으로 존스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존스는 똥무더기 속으로 동댕이 쳐지고 총은 손에서 떨어져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솜씨를 보여준 것은 뒷다리로 서서 커다란 징을 단 발굽으로 공격하는 복서였다. 그의 최초의 일격은 폭스우드의 마구간지기 소년 머리에 명중하여 그를 도랑 속에 쭉 뻗게 만들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몇 명의 사내가 몽둥이를 버리고 도망치려야 하였다. 인간들은 겁을 집어먹은 것이다. 다음 순간 모든 동물들은 하나로 뭉쳐 안뜰을 돌며 인간들을 쫓아다녔다. 인간들은 뿔에 받히고 차이고 물리고 밟혔다. 온 농장 안의 동물들이 모두 나서서 그들 나름대로 인간에게 보복을 하였던 것이다. 고양이조차 지붕 위로부터 돌연 소몰이하는 사람의 어깨에 뛰어내려 그 목줄기를 발톱으로 핥히자 그는 무서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도망칠 길이 열리자 인간들은 살았다는 듯이 안뜰을 뛰어나와 큰 길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하여 공격해온 지 5분도 못 되어 인간들은 왔던 길을 통해 다시 꼴사납게 패주하였던 것이다. 한때의 거위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며 계속 종아리를 쪼아댔다. 인간들은 단지 한 사람만을 남기고 전부 도망갔다. 안뜰로 돌아오자 복서는 흙 속에 엎어져 있는 마구간지기 소년을 젖혀 놓으려고 발로 건드렸으나 소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놈은 죽었어 하고 복서는 가엾은 듯이 말했다.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나는 발에 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보았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지만. 마음 약한 소리 마오 동지. 아까 입은 상처로 인해 아직 피를 흘리면서 스노볼이 부르짖었다. 전쟁은 전쟁이다. 좋은 인간은 오직 하나, 죽은 인간이요. 나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싶지 않아요. 하고 복서는 다시 한번 반복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몰리는 어디에 갔을까 하고 누군가가 소리쳤다. 분명히 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잠시 동안 큰 소동이 벌어졌다. 인간들이 알지 못하게 해쳤거나 아니면 납치해 갔을지도 모른다고 모두들 염려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자기 마구간에 숨어서 여물통의 목초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총성이 들리자 동시에 도망쳤던 것이다. 모두들 그녀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기절했던 마구간지기 소녀는 이미 의식을 회복해서 달아나고 없었다. 얼마 후 동물들은 미친 듯이 흥분하여 다시 모였다. 누구나 다 전쟁에 대한 자기의 무공을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즉석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모임이 개최되었다. 기가 개영되고 영국의 동물들이 여러 번 재창되었다. 그 후 전사한 양해의 장례식을 엄숙히 치르고 그 무덤에 산사나무가 한 그루 심어졌다. 그 무덤 옆에서 스노볼은 모든 동물은 필요할 경우에는 동물농장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다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동물들은 무공훈장, 동물영웅훈장 제1급의 제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그 즉석에서 스노볼과 복서에게 수여되었다. 이것은 노스로 만든 메달 로서 일요일과 축제일에 달도록 정해졌다. 동물영웅 훈장 2급에 또 정해져 그것은 전사한 양에게 추서되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마침내 외양간의 전투로 결정되었다. 그것은 복병이 일제히 뛰쳐나온 곳이 외양간이었기 때문이다. 존스 씨의 총이 진흙 속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또 농장주택에 탄약이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그 총을 깃대 밑에 대포처럼 곱게 설치하고 1년에 2번 10월 12일의 외양간 전투 기념일과 6월 24일의 혁명 기념일에 각각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자주